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구성원들의 소속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조직원들의 소속감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은 이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석이 생기거나 또는 그럼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높여주고 결속력을 만들고 싶어 하는 조직의 그 니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뛰어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으려면 사람들이 소속감이 높은 것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성향도 있죠. 사실 이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소속감과 뛰어난 성과를 내는 조직과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속감이 있는 조직은 뛰어난 성과를 만들어낸다. 소속감과 뛰어난 성과는 상관관계가 없다. 이런 질문에 어떤 대답이 정확한 답일까요? 근거를 좀 찾아보면요. 소속감이 있는 조직이 큰 성과를 내는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소속감이 높은 조직원들의 소속감이 높은 조직들은 자기 조직원들을 부르는 애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인 사이에도 사이가 되게 끈끈하면 서로를 부르는 남들은 모르는 애칭이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애칭이 있습니다. 뭐 픽사 같은 경우에는 픽사리언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포스도 뭐 자포니언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KIPP라는 회사는 킵스터, 자기의 조직원들을 킵스터라고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구글도 구글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속감이 높은 조직원들의 소속감이 높을 경우 조직의 성과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 많다라는 거죠. 뛰어난 성과를 내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서로의 관계를 이렇게 한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친구 또는 뭐랄까 조직, 집단 이런 것보다는 가족 같은 느낌을 주죠. 굉장히 끈끈한 우리들만의 뭔가가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정서가 만들어져 있고, 그런 정서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조직의 소속감을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특히나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업종, 이직률이 높은 기업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소속감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일부 어떤 조직의 리더들은 소속감이 높은 것을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은 뭐가 어때? 요즘 뭐 불경기라서 그래,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감이 높은 조직이 있다라는 거죠.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 라는 책에서 어떤 소개를 했느냐면요. 소속감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기저 활동이 있는데요. 그걸 한 단어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정규 직원 뭐 이런 류의 안정감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안정감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조직에 소속이 딱 돼서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 이곳은 지금 안전한가? 라는 질문을 해요. 언제라도 쫓겨날 수 있는 조직과 안전한 조직과의 그런 정서는 굉장히 다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과 함께 일했을 때 나의 미래는 어떨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험 요소가 숨어 있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 어떤 위험 요소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얻을 수 없다면 그들은 조만간에 조직을 떠날 것이며, 소속감을 만들기보다는 떠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의 조직 안에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간은 어떤 신호, 큐 이렇게 어떤 센서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떤 신호들을 감지하는데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심리적인 안전을 연구하는 에이미 에드먼드슨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뇌는 항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히 윗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신경 쓰고 걱정하는 부위가 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어떤 조직에 소속돼서 일을 한다면 윗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신경을 썼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굉장히 프리한 비즈니스 스타일과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맘대로 일하는 성향이 있지만, 예. 그런 걱정하는 부위가 뇌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특히나 윗사람의 나의 목줄을 쥐고 있는. 그런데 되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원시 시대에서는 사회에서 거부를 당하는 순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감지하는 감각이 워낙 반사적으로 이렇게 착지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의 뇌 속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센서링이 계속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좋아하나? 저 사람이 날 싫어하나? 저 사람이 날 마음에 들어 하지 않나?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사람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날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라기보단 그쪽에서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나 없는가에 대한 센서링이,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이제 발달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소속감이라는 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너는 안전해, 괜찮아 라는 말로 그걸 위로하는 것으로 이게 가능해질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우에 아침 조례나 뭐 이럴 때 CEO들이 내가 당신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또는 당신들이 조만간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말을 하는 거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조직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는 말조심을 항상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내가 너를 쳐버리겠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 위험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나도 위험하고 너도 위험하다. 우리는 굉장히 경쟁적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노력하자라는 메시지로 그 위기감을 조성하는 거는 좋지만, 나는 너를 곧 쳐버릴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탈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런 장면을 굉장히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근데 그게 원인이 본인한테,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한테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어쨌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의 숙제거든요. 심리적 안정을 파기하는 방법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한 명이 소외감을 느끼도록, 어떤 한 명한테 소외감을 느끼도록 몇 가지 신호만 보내는 어떤 집단적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그런 화학 반응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안정감이 확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자인해서, 또는 그 사람이 스스로 부족함을 느껴서 이탈하는 거는 괜찮지만, 조직에서 그를 소외시켜서 그가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은 조직의 위험 요소를 증폭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위험하다라는 느낌을 갖는 거죠. 이런 현상은 소통에 영향을 미치고 성과는 산산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안정감을 파괴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부 간에도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은 정말 신속하게, 정말 순간적으로 그걸 감지하거든요. 그래서 딸이 있는 집에 그 부모들은
딸이 그거를 중화하는 역할을 해요. 왜냐면 관계지향, 여성이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아빠한테도 막 중화시키고 엄마한테도 막 중화시켜 둘 간의 관계를 부드럽게 매끄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게 나에게 굉장히 위기감, 위험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기 때문이에요. 네. 조직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거죠. 심리적 안정을 느끼는 구성원들에게 안전하다는 느낌을 한두 번 메시지를 보내는 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안전하다라고 느끼지는 못합니다. 이런 메시지는 조금씩 지속적이고 되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해.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에게 또는 우리가 이렇게 경쟁적 환경, 경쟁사로부터 위험하지만 우리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합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을 하고 그 다음에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누군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 리더가 해야겠죠. 근데 그게 조직원이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를 챙기고 우리가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이런 관계들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거에 대한 메시지나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한 안정감을 만들어내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소속 신호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소속하게 하고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원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구성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어떤 케미, 화학 반응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소속감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속감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전 영상에 꿀사과라는 표현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꿀사과인 사람이 적당한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그런 누군가가 그거를 기꺼이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경영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미들 매니저일 수도 있고 사실은 뭐 실무자일 수도 있어요. 그게 누구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작용, 구성원들 간의 인터랙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구성원들이 그 작용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화학 반응은 소속감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사람들한테 결속력을 더 느끼게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속감을 증가시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요. 소속 신호를 끊임없이 전달하는 주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꿀사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우리는 꿀사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 중에 설사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있으면요. 그런 소속감을 떨어뜨리는 활동이나 언행들이 되게 중화되어요. 그리고 소속감이 강화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속감은 만들어지는데 그 조직이 뭐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서 그게 소속감이 만들어지고 그런 거라기보다 소속감을 만드는 주체와 그 활동,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화학 반응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계속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게 선순환이 돼서 그게 성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과가 있는 조직에 소속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속감이 있는 조직에 성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컸던 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글 처음엔 창고에서 시작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으니까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이렇게 그런 면에 있어서 소속감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런 정서적인 측면의 접근보다는 복지적인 측면의 접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존재하거나 붙어 있거나 뭐 활동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끼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원의 소속감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테마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